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플랑크 타임에서부터 10의 43승초에서부터 10의 35승 세커, 요때는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 막 폭포수처럼 생겼던 그 블랙홀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스탑을 합니다. 이 어느 중간에서. 예, 블랙홀의 생성과 소멸이 정지를 하는 거죠. 멈추고. 10의 35승초가 딱 됐을 때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슨 현상이 있냐 하면 이때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인플레이션 시오리가 있는데 이때는 온도하고 시간의 정확한 그림은 이론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이때 이러한 관계를 갖는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말 그대로 팽창을 하는데 양성자보다 적은 그 우주가 어디만큼 팽창하느냐 하면 10의 50승배 팽창을 한다고 봅니다. 10의 50승배 팽창을 하는데 이 팽창하는 힘이 뭐냐 하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백큐 에너지라는 거죠.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백큐 에너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우주의 그 상태 방정식에서 그 우주의 압력이 W rho C 자성에 비례하는데 백큐인 경우는 W가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rho C 스퀘어가 됩니다. 예, 밀도에 되는데 이때 압력이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쪽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확 팽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는 거죠. 이 힘이 이 압력의 팽창 압력이 우주의 반지름을 어떤 식으로 바꿔주느냐 하면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의 허블 상수 곱하기 t로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급격하게 일으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10의 50승배 팽창을 해주는 거죠. 우주를. 예, 그 에너지, 팽창 에너지가 진공 에너지에서 나왔다는 거죠. 10의 만 35승초의 우주 팽창을 가져온 것은 백큐 에너지라는 거죠. 지금 1990년대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우주가 극기가에 팽창한다는 그 이론도 사실은 그때 10의 35승초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의 그 힘에 의해서 그 관성에 의해서 아직도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해하는데도 10의 마이너스 35승 이 찰나 같은 순간에 일어난 이것들이 직접 관여된다는 거죠. 이 인플레이션 시어리는 알렌 구스라는 교수가 주장을 했었죠. 초기에 나왔을 때 우주의 그 초기 스탠다드 모델에서 몇 가지 문제를 명쾌하게 해명하면서 하나의 아주 강력한 우주론으로 나왔습니다. 우주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왜 이 시대에 2010년도에 와서 인플레이션 시어리가 더 중요해지느냐 하면 WMAP 인공위성이 가져온 측정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 바로 인플레이션 시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가 10의 50승배 급팽창을 했는데 이거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자 이렇게 블랙홀이 있는 걸 모식도로 이렇게 됐을 때 이 시공에 이 공일이 이제 무한대되죠. 시공일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에 이게 이제 시공의 좌표라고 봤을 때 이러한 블랙홀들이 무수하게 많았는데 이러한 블랙홀과 블랙홀이 끊어져서 이게 독립된 하나의 우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급격하게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독립된 우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10의 35승초에 강력이 분리돼 나오면서 이 백큐 에너지에 의해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그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쿼크하고 렙톤이 이 백큐 에너지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 입자 쿼크하고 렙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 쿼크하고 반 렙톤도 생깁니다. 자, 이 강의 중간쯤 가면 이 반물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물질은 디라기 퀴에션에서 나오는 건데 우주에는 물질하고 반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렉트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질입니다. 일렉트론의 모든 다른 성질은 같은데 전기가 다른 플러스 전기를 띤 일렉트론이 있어요. 우리 흔히 일렉트론 당연히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질량이나 다른 성질은 같아요. 그러한 반 일렉트론이 있죠. 이걸 뭐라 하냐면 포지트론이라고 합니다. 포지트론이 존재하느냐? 자연 상태에서는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디 있느냐 하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트론으로 만드는 그 장비가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쓸 수 있는 게 펫이라는 장비 있습니다. 내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펫이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입니다. 포지트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그래서 우주 초기에 10의 35승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물질하고 반물질이 백큐 에너지에서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되는 레이트가 아주 극미묘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이론에 의하면 얼마냐면 쿼크하고 렙톤이 반 쿼크하고 반 렙톤보다 10억 분의
1만큼 더 생겼다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쿼크하고 안티쿼크이 전부 다 상소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양성자와 그 반양성자가 결합을 하면 감마레이 포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소매를 해버린 거죠. 물질하고 반물질이 결합을 하면 포톤으로 바뀌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10억 분의 1만 살아남는 거죠. 10억 분의 1만큼 물질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은 그 물질, 쿼크들이, 렙톤들이 지금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10억 분의 1 확률로 존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우주라는 겁니다. 그 현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빅뱅이 터지고 10의 35성초 됐을 때, 온도가 10의 27성초가 됐을 때 렙톤하고 안티렙톤이 무수하게 생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렙톤은 대략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렉트론과 렙톤이란 말은 가벼운 입자란 말인데 일렉트론하고 뮤온하고 타우 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트리노가 있죠. 자, 뉴트리노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렉트론 뉴트리노, 뮤온 뉴트리노, 타우 뉴트리노 세 종류가 있죠. 이런 것들 일렉트론, 뮤온, 타우를 렙톤이라 하고 쿼크는 아시다시피 스트레인지, 탑, 바텀, 스트레인지, 참, 그 다음에 업, 다운 이렇게 6종류가 있죠. 그러한 입자들이 10억 분의 1만큼 물질이 반물질보다 많이 생기는 그 현상이 10의 35성초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백큐 에너지에서 강력하게 팽창하고 있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12성초. 이때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12성, 또 10의 마이너스 12성 하면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6성, 10의 마이너스 6성이 되고 올라가면 10의 16성쯤 되죠. 예, 이때 무슨 현상이 생기냐 하면 양력하고 전자기 상호작용이 분리됩니다. 요 과정을 연구했던 사람이 와인버그하고 살람이죠. 요 과정 때 이제 스판테니어스, 살람의 스판데스 브로콘 시머트리에 의해서 이것이 우주론의 표준 이론이 됩니다. 소위 말한 스탠다드 모델이 된 거죠. 바로 이 약한 상호작용하고 전자기 상호작용이 분리되는 과정을 연구를 했죠. 네, 1970년도입니다. 우리나라 이수호 박사도 이 분야의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다른 도형으로 그려드리면 우주 초기에는 네 가지 힘이 동일했어요. 그러다 먼저 쫙 분화돼 나오는 힘이 중력이 분화돼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분화돼 나온 힘이 강한 상호작용이 분화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더 쿨다운 되면, 즉 말해서 10의 마이너스 12성초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자기 상호작용하고 약한 상호작용이 분화돼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빅뱅 초기에서, 이게 이제 빅뱅이라 합시다. 10의 마이너스 43성초. 43성초의 프랑크 타임 때, 이때 온도는 10의 32성도 K고,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위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 물리학에서부터 생명까지 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공통 에너지 단위는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일렉트론 볼트는 뭐냐면 1볼트 전이차에 일렉트론을 가속했을 때 얻는 에너지입니다. 이걸 일렉트론을 볼트로 바꿔주는 공식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10의 마이너스 4성을 곱해주면 됩니다. 볼트만 공식에서. 그러면 이게 일렉트론 볼트 빨리 바꿔보겠습니다. 10의 32에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기가 일렉트론 바꾸려 하면 기가가 9니까네. 예. 그러면 10의 19성 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에너지는 뭐냐면 10의 19성 기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35성초에 일어나는 것이 온도가 10의 27성도고 이걸 일렉트론 볼트로 바꿔주면 10의 2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하면 10의 14성 기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때 10의 14성 기가 일렉트론 볼트보다 더 높으면 우리가 그 이론을 뭐라 하면 GUT라는 거죠. GUT가 뭐냐 하면 Grand Unified Theory. 예. 아주 대통일 이론. 우리나라 말로 대통일 이론이라 하죠. 자, 그 다음에 요 양력하고 전자기력이 분화되는 게 어떻습니까? 10의 마이너스 12성초죠. 대략 온도는 10의 15성도 K.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와인버그하고 살람이 연구했던 영역이 대략 150기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 영역의 우주를 연구했어요. 이 분야의 연구에서 나온 이론을 스탠다드 모델이에요. 표준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의하면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 이상이 되면 W 플러스 W 마이너스 G0 이 세 가지 입자가, 이 보존인데 이 세 가지 입자가 포톤하고 구별이 안 돼요. 질량이 없어요. 이보다 높은 우주에서는. 우주가 쿨다운 되면 이것들이 질량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게 힉스 메커니즘인데 우주가 쿨다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위콘들이 질량을 획득하는 과정에 의해서 이걸 1983년도인가 노벨상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도표에서 10의 마이너스 6성 때 쿼크이 컴파인 되면서 중성자, 양성자, 하드론 시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왔는 이 마지막에는 137억 년 지난 우주의 온도는 대략 3도 K고, 이때 에너지를 딱 바꿔주면 10의 마이너스 4성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거 사는 일반 이렇게 지구 표면의 온도, 섭씨 25도 정도 기준을 하면 300도 K가 되는 거죠. 300도 K를 에너지를 환산하면 26 밀리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우주 전체의 지금 온도, 137억 년 지금 온도로 일렉트론 볼트 따지면 대략 10의 마이너스 4성 일렉트론 볼트인데, 지구 우리 보통 온대 지역에 있는 30도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3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전체 온도하고 우리 지구의 온도를 이렇게 가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100만 분의 1초의 쿼크이 형성이 되고 1초가 됐을 때 중성미자가 우주에 대해서 투명해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분이 됐을 때 알파 파티클, 소위 말해서 원시 헬륨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잘 보시면 1초가 지났어야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뉴트리노가 1초 지났을 때 이후에 존재하는 우주의 입자들은 뭐냐 하면 양성자와 전자와 헬륨 알파 파티클하고 뉴트리노.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강력이 분리되는 10의 마이너스 35성초에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서 이때 중력자가 빠져나옵니다. 이 중력자가 아직도 있죠. 이때 나온 중력자를 측정하기 위해서 리사 프로젝트라든지 우주 공간에다가 간섭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구에 여러 군데, 호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중력파를 측정하는 중력파 검출기가 아주 거대한 규모로 지구 여러 곳에 있죠. 그것들이 다 뭐냐 하면 초기 우주에서 빠져나온 이 중력자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주에 있는 거, 1초 이후에 우리가 보는 우주의 모습은 중력자하고 또 하나 빠졌죠. 광자. 네. 중력자하고 광자는 보존이죠. 스핀이 정수인 보존이고, 그리고 양성자와 전자와 강자, 우리가 흔히 생물학을 하든 물리학을 하든 가장 중요해요. 특히 생물학에서 아주 도미넌트한 입자는 전자하고 양성자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1초 이후의 우주의 묘상은 전자하고 양성자 그리고 광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생명현상의 대부분은 이례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언제 시작됐냐 하면 1초 이후에 이제 우주의 모습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8만 년 됐을 때 3분에서는 원시 헬륨. 왜 원시 헬륨이라는 말을 썼냐 하면 137년 이후에 갤럭시가 생기고 뭐 별이 생기고 별 내에서 헬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태양도 그 코어에, 태양 전체 지름의 한 10%밖에 안 되는 이 코어에서는 수소가 끊임없이 헬륨으로 바뀌고 있죠. 그게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하면 수소 양성자 하나가 다른 양성자 하나를 만나서 두트리노, 중립자, 중양성자가 되죠. 그거가 이제 어떻게 쓰느냐면 양전자가 나오고 뉴트리노가 나오죠. 뉴트론하고 다시 양성자가 결합을 하면 헬륨 동위원소가 되고 감마레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헬륨 동위원소가 두 개가 결합을 하면 질량수 3인 헬륨, 이때는 3은 뭐냐 하면 중성자하고 양성자로 되어 있는데 중성자가 한 개고 양성자가 두 개니까 헬륨이 되어 있죠. 근데 질량수가 하나 모자리는 동위원소가 되는 거죠. 그 헬륨 동위원소 두 개가 결합을 하면 정상적인 헬륨이 하나가 나오고 양성자 두 개가 그대로 나오는 이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별인 태양의 코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코어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지금 헬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헬륨하고 빅뱅이 터지고 3분 후에 생긴 헬륨하고는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빅뱅이 터지고 3분 이후에 생긴 우주 전체의 별을 구성하고 있는 갤럭시를 구성하는 우주 전체 물질의 75%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소입니다. 양성자죠. 수소 원자핵이고 그 다음에 25%가 헬륨입니다. 이때 결정이 났어요. 지금 우리 별 속에서도 헬륨이 생기는 걸 항성, 생성, 헬륨이 되죠. 이건 다릅니다, 기온이. 근데 이거는 극히 미미한 양입니다. 이 25%에 비하면.